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기호 의원이 선을 너무도 심하게 넘는데 또 시한을 언제까지,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시는 겁니까? 오늘까지? 네. 그래도 한 일주일 주겠습니다. 일주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과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일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딱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마침 법률위원장님들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죠.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우리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사실 매우 자제해 왔는데 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다 고발을 하도록 하시죠. 네. 예산 심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려서 민생 경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듭된 역대급의 세수 결손으로 건전 재정은커녕 불량 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생은 지키고 미래는 살린다라는 각오로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서 골목 경제를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재정 운용으로 희생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반드시 되살려 놓겠습니다.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특활비라든지 과도한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재량 지출 예산은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뭐 특활비니 업무 추진비니 이런 건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 태도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당연히 입법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름처럼 몰려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보여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질책이기도 하고 매서운 경고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소통, 통합, 쇄신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4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 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 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이 시세 조정, 그다음 통정 매매, 허위 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식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거 죄 안 된다 이랬으니 이 전 국민에게 전 세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 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거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이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어요? 또 세 번째로 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주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어요.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검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뭐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이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또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 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그 알맹이 빼먹기 이걸 허용하는 상법 그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우리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게 하고 또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야당의 역할도 뭐 충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우리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